며칠 전 미국의 유명 텔레비전 북한 해킹 조직과 활동에 대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뉴스에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방산업체와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해킹 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들은 해킹을 위해 유명 인터넷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징크가 유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국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니라 해킹까지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해킹.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 위협방지 방어센터는 최근 발표한 징크가 오픈소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가 올해 6월부터 미국과 영국, 인도, 러시아에 소재한 미디어, 방위 우주산업, IT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겨냥한 사이버 활동을 탐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착된 기술 기반 시설, 도구, 연관 계정 등으로 미뤄볼 때 관련 활동이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징크의 소행이라는 점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크는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미국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연계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크는 올해 6월부터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통해 표적 사문 업체 직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관심사에 맞춰 접근을 시도했는데 주로 유명 기업들이 모집하는 자리에 지원을 독려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들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뒤 유명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을 통한 소통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달했습니다. 징크는 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표적의 컴퓨터에 침입해 주요 정보를 탈취하고 통신망을 파괴하는 등 해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인기가 많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오픈소스 코드의 스파이 활동, 데이터 탈취, 금전적 공격, 네트워크 마비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코드를 심어 전송하는 수법입니다. 보고서는 징크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6월부터 수많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크 해커들이 악용하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걸친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도 보고서를 통해 징크가 공공사업체와 일반 기업, 민간 연구기관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등을 공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연계된 한 해커들의 범죄 집단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에게 징역 135개월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지난해 11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캐나다인 공범과 비슷한 형량이 언도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나이지리아인 라몬 올로루나 아바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7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연방보호관찰관의 형량 제한 등을 고려해 아바스에게 135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 그리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는 지난 2019년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몰타은행에서 사이버 범죄로 훔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물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고 명품 의류를 착용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며 유명세를 탔던 아바스는 체포 이후 현재까지 미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아바스와 북한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북한이 돈 세탁 의뢰자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모든 이들의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피고의 태도는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의 변호인도 같은 날 재판부에 선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바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모범적인 구치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크게 낮은 33에서 41개월을 희망 형량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최종 선고 형량에는 아바스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아바스의 공범인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140개월의 실형과 피해자금 3천만 달러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라우마리는 체포 직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바스 역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대신 알라우마리와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줄이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아바스가 알라우마리의 전처를 밟을지 아니면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선고 제안서를 검토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